2억 7,500만 원을 쓰셨습니다. 감정가는 2억 6,800입니다. 잘못 쓰거나 고가 낙찰 이런 게 아니라, 왜냐면 이등과 차이가 5천만 원이라서 잘못 받은 것처럼 보이는데 이분은 다 전략이 있었어요. 지금 수원 일대 빌라 나온 것들 보면은.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 주제는 경매 임장에 대해서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빌라나 나홀로 아파트 임장하는 법에 대해서 굉장히 어려워들 하시더라고요.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좀 임장 잘 가시는 것 같은데, 저희는 또 빌라나 나홀로 아파트를 단타 투자하고 있지 않습니까? 어떤 분들은 빌라 나홀로 아파트도 임장 안 가도 된다, 뭐 이런 말씀을 하시는 분들도 계시던데, 대표님의 입장은 어떠시죠? 진짜 위험하다고 생각을 해요. 경매지에서 보는 나홀로 아파트 빌라와 실제 현장에 갔을 때 그 물건 상태가 너무 다른 경우가 많아요. 예를 들면 제가 이번 주까지 해서 임장을 거의 매일 가고 있는데, 실제로 경매 나온 집이 경매 물건지에는 아무 이상이 없고 사진도 되게 깨끗해 보입니다. 실제 가봤더니 1층 주차장 공간이 완전히 천장이 내려앉은 거예요. 물론 그게 우리 집 천장, 우리 집 바닥은 아닐 수 있지만, 손님이 빌라 보러 손님으로 집을 사려고 왔는데 천장이 무너져 내려앉은 걸 보면은 내 집이 아니어도 그냥 사기 싫을 것 같아요. 저 같아도. 눈으로 보기 전에 경매 사이트에 올라와 있는 사진 중에 지금과 다른 부분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꼭 가서 조사를 해야 됩니다. 아파트는 세대수가 많기 때문에 공동으로 잘 관리가 돼요. 근데 빌라는 세대수 자체가 적고 방치되어 있는 빌라들도 있기 때문에, 정말 방치되어 있는 빌라는 하자도 많고, 그리고 1층부터 들어가기 싫은 빌라도 많이 있어요. 그게 내 물건일 수도 있기 때문에 꼭 가서 조사를 하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 임장을 가서 돈 되는 정보를 얻었다던가, 아니면 돈을 잃을 뻔한 거를 임장을 통해서 확인을 했다던가 하는 사례를 한번 보여주셔야 또 와닿지 않을까 싶은데요. 물건에 하자가 많은 부분이 이제 첫 번째고, 방 구조가 다를 수도 있고요. 도면상 방 3개로 나와 있는데 실제로는 방 2개일 수도 있고, 이런 것들이 다 가격에 반영이 돼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위반건축 딱지는 없지만 증축을 해서 위반건축인 집도 있고요. 네 번째가 아까 말씀드린 그 누수, 이런 게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불법 점유자. 서류상으로는 전입세대 열람원에 나와 있는 사람이 없는데 실제로 누가 살고 있는 거예요. 소위 이제 불법 점유자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고요. 그리고 경매 물건지를 보면 이 물건이 잘 팔릴 것 같은데 실제 가서는 시장 분위기가 완전히 죽어서, 아니면 손님들이 전월세만 찾기 때문에 매도가 안 된다라는 빌라도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현장에 가서 확인을 해야 된다는 걸 말씀을 드립니다. 위반 건축물을 확인한 뒤에 반영해서 입찰을 할 수도 있지만, 입찰을 하면 안 되는 물건도 있더라고요. 저희가 최근에 찍었던 영상으로도 남아져 있습니다. 내부 구조에 베란다 부분이 있어야 되는데, 베란다 부분을 지붕을 덮어서 증축을 했으면 지붕을 철거하면 되거든요. 근데 베란다 부분이 확장이 돼 있으면 이건 얘기가 달라집니다. 거실 반절을 잘라내야 되는 집이에요. 화곡동에 있는 파크빌이라는 다세대 주택인데, 이게 저희가 승효PD랑 같이 현장에 가서 촬영을 했었거든요. 이 물건은 역세권이고요. 8평인데 서울 화곡동 역세권이기 때문에 수요가 있다고 판단을 했어요. 그리고 권리 분석도 이상이 없었고, 그리고 또 하나 공시가격이 1억 이하기 때문에 저 같은 다주택자도 입찰이 가능한 물건입니다. 취득세 중과가 없어요. 그래서 갔는데, 일단 문제는 평수가 작은 거랑 엘베 없는 5층이 관건이었는데, 예상과 다르게 이 두 가지 문제가 아니라 위반 건축물 부분에서 문제가 있었어요. 일단 위치 한번 보여드리면, 위치 너무 좋아요. 초등학교도 바로 옆에 있고 화곡역까지 도보로 5분 내기 때문에 이 물건은 평수랑 엘베 없는 5층이 크게 문제되진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기는 했어요. 근데 이제 위반 건축물이 어떻게 돼 있나 가서 확인을 해봤는데, 일단 도면상으로는 테라스가 이렇게 주변을 두르고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가보니까 문이 또 마침 다행히 열려 있어가지고 내부에 들어가 봤더니 테라스로 되어 있어야 될 공간이 이미 다 거실 확장과 방 확장으로 돼 있었어요. 이렇게 되면은 위반 건축물을 떼려고 하면 이 테라스 부분을 새로 만들어야 되거든요. 창문 부분을 다 걷어내고 테라스로 만들어야 되고, 거실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그렇게 실제로 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면 공사비가 너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테라스 부분을 새로 만들려고 하면 타일도 깔아야 되고 여러 가지 비용들이 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 이 집은 결론적으로 뭐냐면 테라스가 없는 집인 겁니다. 그리고 불법 건축물인 채로 계속 갖고 가야 되는 물건인 거예요. 그러면 매도가 정말 어려워지거든요. 자, 평수 작은 거, 엘베 없는 5층 이런 거는 매도가 좀 어려울 수는 있으나 안 되진 않아요. 위반 건축물인 집을 사주는 사람은 잘 없습니다. 왜냐면 우리 같은 투자자가 아니라 집을 사는 분들은 정말 실거주로 내가 안정적인 집에 살고 싶은데 위반 건축 딱지가 붙어 있으면 그냥 다 도망가 버리세요. 그리고 이분들이 대출도 안 나오시고 해서 저희가 입찰을 포기했던, 실제 저는 입찰하려고 갔던 거거든요. 근데 입찰을 포기했던 경우가 있었어요. 입찰하면 안 되는 위반 건축물이 있기 때문에 꼭 현장 가서 확인하셔야 되고, 확인했을 때 비용이 정말 별로 안 되는 위반 건축일 수도 있지만, 이런 경우에는 집을 거의 새로 짓다시피 해야지 위반 건축을 뗄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잘 조사를 해야 된다는 걸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도 우리가 이제 곰팡이 집이라고 해서 현장에 촬영하러 갔던 물건입니다. 19기 졸업생이신 분업님께서 낙찰을 받으신 물건인데, 이 집의 특징이라고 하면 복층으로 돼 있고 집 전체가 좀 곰팡이로 돼 있었습니다. 그거를 모른 상태로 받았는데 내부로 들어가 보니 곰팡이 집이면 문제지만, 분업님께서는 곰팡이 집인 걸 알고 인테리어 비만큼 더 감안해서 낙찰을 받으셨기 때문에 오히려 메리트가 된 물건이었습니다. 경기도 파주의 야당동에 있는 다세대 주택이고 4층이지만 엘베 있기 때문에 뭐 층수 자체는 문제가 안 되고요. 2억 2천에 감정된 거를 1억 3,400만 원에
61% 가격에 낙찰을 받았습니다. 복층 집이고요. 권리 분석 문제 없었습니다. 이 집을 2억 7백에 매도를 하셨어요. 세전 차익이 얼마냐면 7,300만 원. 세전 매도 차익이 7,300만 원이지만 복층인 집이고 인테리어를 새로 해야 되는 물건이었기 때문에 비용이 좀 많이 들어가긴 했어요. 대출이 1억 1천이 나오셨고 양도 차익이 이제 세전으로 7,200만 원이지만 취등록세 293만 원, 수리비가 2,700만 원이 들어갔습니다. 근데 요거는 괜찮아요. 왜냐면 수리비를 감안하고 입찰을 하신 겁니다. 공실 관리비나 중개수수료 잡비에서 950만 원, 대출이자 290만 원 해서 총 비용이 4,200만 원이 나가셨어요. 근데 그래도 문제가 전혀 안 되는 게 양도 차익이 7,200만 원이니까 결국 순이익은 세후로 2,600만 원 남기셨고 보증금이랑 각종 비용에서 투자금이 5,300만 원 정도가 들어가셨습니다. 수익률이 정확하게 50%가 나오는 물건이었습니다. 임장 갔을 때 생각해보면 문이 열려있고 미납한 사례여가지고 오히려 살짝 열어놓으셨던, 아무도 입찰하지 말라고 무서워서 입찰 못하게 하시려고 임장 갔다가 문 열어놓고 오셨다고 들었던 사례였던 것 같습니다. 비포 사진, 애프터 사진도 올려주셨었는데 그걸 보고 입찰 포기해라는 이제 작정으로 전 이제 보증금 포기한 사람이 아마 의도적으로 문을 열어두신 것 같아요. 우리 분업님은 이미 단타 매도를 여러 번 하셨기 때문에 이렇게 하자로 보이는 것들이 그렇게 공포감은 아니었거든요. 물론 이제 걱정거리는 되지만 이런 거 뭐 비용이나 기간을 충분히 녹여가지고 입찰을 하면 되는 거니까 그렇게 해서 문이 열려 있었기 때문에 인테리어업자 불러가지고 아예 견적을 받으시고 입찰에 참여하셨죠. 그래서 거기 한 2천만 원 초중반대로 견적을 받으셨고 하다 보니 추가적인 보수가 필요해서 좀 더 비용이 나오신 걸로 알고는 있습니다. 이렇게 돼 있던 집을 깨끗하게 방수 페인트도 칠하고 집 내부를 수리한 뒤에 이제 매도를 낙찰 받고 잔금 낸 게 25년 1월 그리고 매도 잔금이 9월이니까 그래도 얼추 8개월. 근데 제가 알기로 이때 뭐 인테리어를 했는데 하자가 생겨서 그 기간이 한 2달 정도 걸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인테리어 하는 시간도 좀 많이 들어가게 되면서 좀 걱정이 됐으나 결국은 9개월 만에 매도를 잘 하셔가지고 50%의 수익률을 거두셨습니다. 세후 매도 차익이 2,600만 원이면 월급의 소득으로서 이거 하나만 잘 정리를 하셔도 괜찮은 거죠. 자, 마지막은 마찬가지로 저희 채널에 영상이 올라갔던 우리 34기 교육생분께서 낙찰받고 거의 바로 매도하신 빌라입니다. 이 물건은 특징이 뭐냐면 첫 번째 공동담보다, 두 번째 재개발 호재가 있었다, 그리고 100%를 넘겨서 쓰셨다라는 게 다른 물건과의 차별성입니다. 팔달구 화서동은 지금은 규제 지역이지만 당시엔 규제가 없었어요. 이 301호를 낙찰 받으셨는데 가격을 얼마를 쓰셨냐면 2억 7,500만 원을 쓰셨습니다. 감정가는 2억 6,800인데 이게 잘못 쓰거나 고가 낙찰 이런 게 아니라, 왜냐면 이등과 차이가 5천만 원이라서 잘못 받은 것처럼 보이는데 이분은 다 전략이 있었어요. 지금 수원 일대 빌라 나온 것들 보면은 공동담보로 나온 것들 10개 이상 나온 것들 보면 거진 한 70% 이상은 허그나 LH 아니면 임차인분이 우선 매수를 해버리거든요. 우선 매수를 안 하는 세 가지 조건이 있는데, 첫 번째는 감정가에 준하는 가격에 입찰을 하면 우선 매수를 하지 않습니다. 두 번째는 세입자가 월세입자면 전세 사기 피해자가 아니기 때문에 입찰에 참여하지 않습니다. 세 번째는 마찬가지 비슷한 개념이지만 뭐 채무자가 살고 있다, 입찰에 참여하지 않습니다. 요건 전세 사고 피해자가 살고 계셔서 뺏길 수 있는 물건인데 아예 100% 넘겨서 쓰신 거예요. 그럴 수 있었던 게 여기는 재개발 호재가 붙어서 매도가가 3억 4천까지 나오는 집이었습니다. 근데 그게 터무니없는 게 아니라 실제로 이분은 낙찰받고 잔금 내기 전에 이미 계약서를 쓰셨어요. 얼마냐면 3억 5,200만 원에 세전 매도 차익이 7,700만 원입니다. 3억 5천에 팔릴 수 있는 집이기 때문에 100% 넘겨서 쓸 수 있는 거죠. 거의 3주 만에 매도 계약서를 쓰셨고 그 시점은 실제로 잔금 내기 전이었습니다. 계약금 일부를 받아서 낙찰 잔금을 내신 케이스입니다. 개발 호재에 대한 거는 전화로는 파악이 어려우셨다고 해요. 임장하러 가보니까 물건 상태도 너무 좋았고 부동산 사장님들 돌아다녀 보니까 한 분께서 재개발 좀 전문이신 것 같아요. 여기는 재개발이 될 수 있는 물건이고 2억대가 아니라 3억 중반까지도 받을 수 있는 집이다. 지금 매수 손님들 계시니까 내가 한 몇 주 안에 계약을 시켜주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고 합니다. 그 정보는 현장에 가보신 분들만 접할 수 있는 정보였기 때문에 임장을 정말 잘하셨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빌라 나홀로 아파트 임장하는 팁이 있을까요? 임장하는 방법은 말로 설명을 하면은 사실 와닿지 않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 이번 기수 인원이 거의 80명으로 굉장히 많았었는데 조별로 묶어가지고 임장을 다 직접 다녔거든요. 왜냐면 말로 설명하는 것보다 실제 경매 진행 중인 물건을 선정해서 보여드리는 게 가장 이해도가 높아집니다. 실제로 임장할 때 제가 보는 포인트들을 좀 6가지로 요약해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1층에서 파악할 것들인데 우편함, 가스밸브 잠겨 있는지, 주차 공간이 뭐 이중 주차인지, 지정 주차 자리인지. 지정 주차 자리라고 하면 그 차량에 있는 전화번호를 확인해서 점유자의 전화번호를 미리 얻을 수도 있습니다. 두 번째는 공동현관 출입하는 방법입니다. 이게 보통 배달하시는 분들이 비밀번호를 요 가장자리에 써놓기도 해요. 그런 걸 참조해서 공동현관 출입을 할 수 있겠고, 세 번째는 공동현관을 출입해서 이웃 주민, 아랫집, 윗집, 반장 세대까지 해서 누수라든지 건물 전체에 어떤 하자가 있는지, 사는데 불편함은 없으신지 이런 것들을 문의 드리는 편입니다. 경매 물건에 살고 있는 분이 문을 친절하게 열어주신다면은 혹시 이사 날짜가 잡힌 게 있는지 이런 것들 물어보면서 방 개수가 도면상 일치하는지, 하자 없는지 이런 것들을 물어봅니다. 관리업체가 있다고 한다면, 또는 반장 세대가 몇 호인지 그 이웃 주민의
법무인을 통해서 탐문을 하고 반장 세대에는 미납관리비가 있는지, 그 집에 화자가 있는지도 물어보는 편입니다. 그리고 경매로 저희처럼 찾아오신 분들이 계신지 물어보면서 경쟁률을 좀 가늠하기도 합니다. 마지막으로는 건물을 전체적으로 봤을 때 문제가 없다 또는 문제가 있다고 한다면 대략적인 비용을 산정해서 부동산 방문을 합니다. 이런 집이 경매로 나왔고 이 물건을 저희가 공실 상태로 깨끗하게 해서 매도할 건데 얼마에 내놔야 손님들 붙여주실 수 있는지, 그리고 손님이 요즘 많이 계신지 적게 계신지 이런 것들을 이제 돌아다니면서 탐문을 같이 합니다. 그렇게 6가지를 하는 거예요. 이게 말로 설명 듣는 거랑 실제 제가 모시고 다니면서 보여드리는 거는 또 체득되는 게 다르겠죠. 그래서 거기에 좀 차이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도 수강생분들이랑 같이 임장 다녀오셨는데 어떤 방식으로 진행이 됐는지 코스 한번 설명해 주시겠어요? 요즘엔 또 한층 더 이제 임장이 업그레이드가 돼서 저희 임장 멘토 팀이 결성이 됐습니다. 원래는 한 분이서 다 하느라고 정신이 없었는데 두 분이 오셔가지고 뭐 간식도 나눠드리고 뭐 설명도 해드리고 그리고 법원 체험하면서 뭐 어떤 것들을 봐야 되는지를 요약해드리거든요. 저희가 일단 10시 반에 법원에서 집합을 해서 30분 정도 브리핑을 합니다. 오후에 진행되는 임장물건 브리핑 플러스 법원에서 어떤 걸 봐야 되는지에 대한 브리핑을 합니다. 오전에는 이제 법원에서 진행되는 입찰 절차, 다른 사람들 입찰하는 거를 관람을 하고요. 그냥 관람하면 집중이 안 되니까 표를 제공을 해요. 입찰하는 물건 입찰가, 그리고 낙찰률, 입찰 인원 이런 거를 좀 쓰도록 저희가 권장을 합니다. 좀 더 몰입해서 내가 참여하는 것처럼 느낄 수 있게 그렇게 오전 시간을 법원에서 보내고 점심 식사 같이 하고 오후에는 실제 진행 중인 물건으로 넘어와서 제가 어떤 물건을 볼 건지는 뭐 한 일주일 전에 공지를 드립니다. 제가 미리 손품 판 거를 가지고 공지를 해드려요. 이렇게 손품 조사가 됐으니 저희 법원 체험하는 당일날 오후에 가서 보겠습니다. 이렇게 공지를 합니다. 그럼 실제 그 진행 중인 물건을 임장 스케줄에 맞춰가지고 수강생분들이랑 조편성을 해서 보는 거예요. 그래서 물건 보고 제가 아까 말씀드린 6가지 사항에서 실제 물건으로 보여드리고 그리고 카페로 조별로 이동을 해서 한 조는 이제 저랑 같이 부동산에 방문을 하고 한 3-4군데 방문을 하고요. 돌아와서 이제 교체해서 다음 조 분들이랑 저랑 방문하지 않았던 공인중개사분께 또 노크를 드려서 이 물건 경매로 나왔는데 얼마에 매도할 수 있는지, 수요는 얼마나 있는지 이런 것들을 돌아다니면서 보여드려요. 그래서 실제 수강생분들은 제가 이제 주도적으로 다 하니까 저만 따라오시면 물건의 어떤 하자 여부 파악부터 입주민들이랑 어떻게 얘기를 하는지 그리고 부동산 사장님들이랑 어떻게 대화를 하는지 보시면서 실제 수강생분들 본인이 입찰하실 때 따라 하실 수 있게 보여드리는 편입니다. 마지막에는 카페에 다 같이 모여서 조사한 물건은 얼마 정도 입찰하면은 낙찰률이 괜찮은지, 낙찰 받을 수 있는 확률이 있는 범위에서 괜찮은 수익률에 제가 정해드려요. 아무래도 제가 과거에 빌라 입찰했던 경험 그리고 우리 수강생들이 매도했던 경험을 토대로 알려드리니까 꽤 정확한 입찰가가 나오죠. 물론 그 가격에 못 받을 수도 있지만 폐찰하더라도 후회가 안 남는 가격을 좀 정해드리는 편입니다. 정규 강의도 한번 소개해 주시죠. 저희 정규 강의는 평일반 2월 26일 날 목요일 날 개강을 합니다. 오전 10시부터 13시까지 수업이 진행이 되고 특강이 있는 4주차, 5주차, 7주차는 이제 4시간 정도 수업이 진행됩니다. 그리고 법원 체험과 보충 강의까지 하면 총 9번의 교육이 이루어진다 보시면 되고 마찬가지로 주말반도 2월 28일 토요일 날 오후 1시에 개강을 합니다. 3시간 교육이 진행이 되고요. 졸업생이 아니셔도 됩니다. 수강생분이셔도 그냥 수강을 하고 계셔도 미리 이거 혜택을 이용하실 수 있어요. 18가지 혜택, 각종 대행 서비스 연결과 이메일 상담, 인테리어 업체 연결과 임장 물건을 제가 지정을 해드리니까 물건 추천도 되겠죠. 대부 대출 플러스 빌라 실거래 분석 프로그램, 모바일 버전, PC 버전 다 있고요. 졸업하시면 이렇게 주기적으로 이렇게 송년회, 신년회 또 합니다. 이렇게 송년회 단체 사진도 제가 올려놨고요. 이제 26년 저희가 1월 달에 진행을 했었습니다. 신청하기 전에 들으신 분들의 어떤 의견들이 궁금하다 하면은 후기들을 한번 쭉 클릭해서 읽어보시는 것도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유료 강의도 진행하고 있지만 또 무료 강의도 진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고정 댓글에 저희 가장 상단엔 정규 강의 이제 링크가 있는데 여기 자세히 보기를 한 번 더 클릭을 하시면 무료 단톡방 링크가 활성화가 됩니다. 그 무료 단톡방에서는 매일 아침 뉴스 기사 그리고 2주차, 4주차 화요일 저녁에 제가 무료 라이브 특강도 하고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리치스쿨의 강사님들의 강의가 있으면 저희가 미리 공지를 드리고 추가적인 무료 강의도 열어드리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은 들어오셔서 그냥 안내되는 것들 한번 읽어보시고 참여하길 원하시는 것들은 그냥 줌 링크로 저희가 특강 몇 시간 전에 보내드리니까 클릭만 하셔서 참여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낙찰 사례, 매도 사례도 단톡방에 올려드리고 있으니까 아직 수업을 듣기 전이신 분이면 여기에 들어오셔가지고 저희 낙찰 사례, 매도 사례 올려드리는 것들 참고하시는 것도 단타 매도자로서 성장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고생했습니다.